오늘은 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관한 이야기를 또 우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무려 15년 만에 새 옷을 좀 갈아입힌 네, 것 그쵸. 같더라고요. 이 얘기 오늘 박순혁 기자랑 나눠볼 텐데요. 일단 카카오톡 개편은 이용자 입장에서 큰 변화인데 주가는 오늘 좀 빠지고 마무리가 됐네요. 네, 네. 크게 좀 빠졌죠. 네. 오늘이 개편 발표일이었는데 예. 전거래일보다 한 4.6% 네, 3천 원 정도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66,700원까지 해서 조금 오르기도 했었는데 개편안이 오전에 공개됐는데 그 직후에 주가가 한 5% 정도 빠졌고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미 이제 또 노출이 된 재료라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걸까요? 더 네, 해석해 주세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가가 개편안 발표에 앞서서 크게 뛴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달 초반에도 사실 주가가 한 5만 원대 초반, 중반 이렇게 머물던 주가가 네. 사실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쌓이면서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네. 막상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재료 소멸로 보고 차익 실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 내용이 또 새로운 내용이 크게 없어서 아쉽다라는 평가에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내용이 뉴스로는 궁금해서 네네. 막 정신아 대표 직접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상 내용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고했던 바와 크게 맞아요.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그게 좀 그랬던 아쉬웠다라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톡에 인공지능 기능을 대거 넣는 게 핵심입니다. 네. 카카오가 자체 AI 플랫폼인 그 카나나를 앞세워서 네. 대화 요약도 할 수 있고 보이스톡 녹음도 할 수 있고 텍스트 변환도 할 수 있고 영상 생성 그다음에 뭐 사진 저장 이런 것들 기능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챙겨주고 대화 맥락을 파악해서 적절한 기능을 실행한다라는 게 회사 설명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친구들끼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건강 검진을 30대가 건강 검진을 무엇을 받으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개편된 걸 써보진 않았지만. 네. 나의 또 다른 비서 친구가 생기는 느낌을 컨셉으로 약간 그쵸. 좀 잡은 네.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거 네네.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오픈 AI의 네. 챗GPT가 이제 네네. 도입됐다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팅창 안에서 챗GPT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뭐 최신 모델인 GPT-5가 탑재되고요. 여기에 이제 카카오톡이 잘하는 카카오 맵이나 선물하기, 멜론 이런 서비스까지 다 더해서 하나의 통합 에이전트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제 메신저 역할뿐만이 아니라 AI 종합 AI 플랫폼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뭔가 비전이 담긴 개편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주가는 떨어지기는 했어요 오늘자. 네. 근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를 더 그렇죠. 네. 챙겨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그 주가가 떨어지긴 했어도 증권가에서는 약간 이 카카오톡 개편으로 좀 수익성이 더 날 거다. 왜냐하면 체류 시간이 늘게 되고 그만큼 광고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네.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카카오 전체 수익성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메신저 앱에 AI를 붙였다는 것도 네.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카카오 더 잘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도 살펴주세요.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카카오 광고 매출이 내년에 1조 4,500억 원까지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 14% 전년 대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고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제 광고 사업의 특성상 카카오의 전체 영업이익에도 크게 기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카카오의 내년 영업이익이 7,321억 원으로 14% 이상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려도 오늘처럼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평가가 있는 셈입니다.
카카오 얘기 나오면 우리가 안 들여다보면 아쉬운 네이버도 AI를 엄청 전력 투구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카카오톡이 했던 행사처럼 오늘 11월에 개발자 컨퍼런스 단 25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열 계획이고요. 거기서 뭐 AI 탭 같은 것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AI 탭 같은 거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2027년에는 통합 에이전트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챗GPT나 뭐 외부에 있는 이제 AI 플랫폼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커머스 정보라든지 지역 정보라든지 블로그 카페에서 나오는 이용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아무래도 AI 플랫폼에서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카카오가 메신저 중심으로 이것저것을 붙이고 있다면 네이버는 커머스 검색에서 AI를 조금 더 특화하려고 하는 네.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랑 이제 손을 잡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하죠. 그런 신사업도 준비 중이고요. 정보랑 이렇게 제도화랑 맞물리면 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대형 AI 기업과 뭐 협력 가능성도 늘 얘기되고 있고요. 네. 결국 카카오와 네이버 두 회사 모두 AI 전략을 얼마나 실현화하고 그리고 얼만큼 사용자들한테 와닿게 설계를 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늘 발표한 날에 떨어지거나 이런 시장 심리에 따라 좀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가 AI 플랫폼을 어떻게 더 강점 있게 설계하느냐, 그 다음에 시장에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아유, 목이 아픈 와중에도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 아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박순혁 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